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이밀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초롱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선대 21대 병원장을 맡은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병원에 이렇게 높은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참 높은 데 있죠. 우리 대학이 1946년도에 설립되면서 그때 설립했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공기도 좋고 또 이렇게 주위 환경도 좋은 곳에 높은 곳에 병원을 지어놨습니다. 대학을 만든 다음에 이 66년도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이 됐고 71년도에 병원이 이렇게 개원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래를 보고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네. 저 원장님께서 21대 병원장이라고 들으셨어요. 근데 또 이제 12월 달에 취임하셨다고 들었는데 취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글쎄 제가 이제 89년도에 저희 대학의 정형외과 교수로서 발령을 받고 2001년도부터 이제 병원 보직, 홍보실장부터 여러 보직을 거쳐서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몰랐지만 이제 병원장을 맡고 되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도 되지만은 책임감이 무거워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병원을 잘 이끌고 또 환자들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 그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저희들은 주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지 이렇게 만남을 가지러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말고 병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71년도에 19개과 200병상으로 그때는 이제 조그만 병원이었죠. 그렇게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25개 진료과에 715병상을 가진 큰 병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에서도 여러 개 분과가 이제 나눠져 있죠. 쉽게 말해서 내분비내과, 소화기 내과, 네. 뭐 간장만 보는 간장내과 등 여러 개 나눠져 있고요. 또 그동안에 뭐 여러 새로운 특수 분야의 진료과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제 조선대병원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평가에서 어떤 분야로 평가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채점을 매듯이 네. 저희들 병원도 이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고 또 결과를 평가하는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체크를 하는데 저희 병원은 특히 신경과의 뇌졸중 클리닉, 그러니까 중풍이라고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생기는 중풍 같은 걸 잘 치료해서 6회 연속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돼 있고 또 제가 전공하고 있는 정형외과에서도 엉덩이 관절, 고관절 치환술이 수년 동안 1등급을 받았고 또 유암이나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 수술에 대해서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항생제 사용이 많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짧은 기간, 과거에는 수술하면 한 보름씩 사용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2, 3일씩 사용해야 되고 또 영유아, 소아에서는 항생제를 가급적 적게 조그맣게 여겨왔죠. 그럴 때 또 잘했다고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그렇게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되면은 무슨 혜택, 병원의 혜택이라던가 보상이라던가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국에 41개 3차 전문 요양기관이라고 최우수 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위주인데요. 근데 이제 가장 병원에 중요한 게 환자의 신뢰와 환자 치료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3차 전문 요양기관이 되면은 환자 치료에 대한 값이 좀 더 많이 정부에서 보험 수가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고 영광스러운 건데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려면은 시설도 좋아야 되고
의사나 간호사도 아주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따르게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광주에서 가장 큰 병원 하면은 조선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필 마침 이제 조선대병원 옆에 바로 전남대병원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라이벌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정말 그런가요? 외부에서 그 전국 각지에서 오는 광주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이 의사들은 세미나 학술대회를 많이 하는데요. 광주에 오면 크게 놀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음식이 맛있다는 것하고 어떻게 이렇게 큰 병원들이 전남대, 조선대, 기독병원이 5분 거리에 있는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래고 궁금해라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가깝고 먼 것보다도 각기 병원의 고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대는 지금 병원이 세워진 지가 100년 이상이 됐고요. 과거에서부터 저희들은 올해 4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래된 병원일수록 그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람들도 45세가 되면 청장년에서 이제 중년층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도 있고 뭐또 좀 자신감도 생기고 실력도 많이 발휘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제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의대 간 친구들 중에 이제 좀 의사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어서 공부를 한 애들도 있지만 이제 성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 부모님의 권유나 선생님의 권유로 주변에서 너 그럼 의대 한번 가라, 의대 가라. 그래서 의대를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의대에 진학하시게 됐는지 저 같은 경우 제가 신방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가 드라마를 좋아해서 그렇게 처음에 꿈을 잡았었거든요. 병원장님은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 세대는 그 아주 어렵게 살던 세대였거든요. 60, 70년대 이제 조금 그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때는 감히 자가용이나 뭐 우리가 셀럽폰, 핸드폰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생각할 수 없는 세대였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최신청을 다니셨어요. 공무원이셨는데 공무원으로 오남매를 가르치려니까 좀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일남 일녀 독자이셨는데 할아버니까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자주 말씀하시고 지도해 주신 게 뭐였냐면은 어려운 세상에 좀 안정된 직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어르신 생각으로서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도 오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남한테 봉사를 하고 살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자기 자신도 살지만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고 또 생각하면 좀 어색스러운 주문이신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북한하고 이 대립이 좀 심했을 때입니다. 네. 60, 70년대는. 그래서 아버님이 전쟁에 대한 걱정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대도 가고 뭐도 그러는데 군의관이 되다 보면은 다들 이렇게 서로 치료해주고 그런 것도 좋지 않겠냐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버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과를 태우고 이제 의과대학 진학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은 우리 두 학생들도 이제 장차 직업을 어떤 걸 선택을 하는가 모르지만은 대부분 은행이나 일반직이 55세, 60세 정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교수들이라서 65세까지 가고 또 이렇게 대학에 있으면서 봉사도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이제 작가가 안 계시지만은 아버님이 좀 해줬던 것이 좋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하셨고 그리고 고관절 분야의 명의로 알려져 있으세요. 그 덕에 조선대병원이 고관절 분야에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국내 고관절 수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네, 참 좋은 질문인데 저희들이
그 정형외과 분야를 하면은요, 척추부터 팔다리까지 아주 제일 많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내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장관 오고, 대장, 뭐, 간, 콩팥, 내분비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정형외과는 척추를 비롯한 사지골절을 치료하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분야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고관절, 엉덩이 관절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저희 나라의 그 고관절 수술의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지금은 많은 아시아 쪽에서 배우러 오는 정도로 아주 질이나 이 수준이 높은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관절 수술을 이야기를 하면 골절과 크게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는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이제 그 고관절에 관절염이 아주 심하다거나 뼈에 괴사, 썩는 게 있다거나 그러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뻗정다리라고 고관절이 유압된 거 있습니다. 그럴 때 관절을 움직이게 해주려고 인공관절을 인공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가장 큰 수술인데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겠는데 80년 중반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대학병원만 8, 90년도는 했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금은 여러 중소병원에서도 시술할 수 있고 또 결과가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고관절의 분야만큼은 어느 세계에 내놔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89년도부터 이제 고관절을 전공하게 됐는데 91년도에 약 3개월 미국 텍사스에 가서 공부를 좀 했고요. 97년도에 여러분들 혹시 그 야구 좋아하시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야구팀 그 프로 야구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중부지방인데 미국 시카고 옆에 한 1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 병원에 있다 보니까 수술도 사실은 경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실력,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중요하지만은 뭐 하버드나 서울대 나왔다 해서 수술 잘한 거 아니고 그 이게 저희들 정형외과 닉네임이 카펜터스라고 아십니까? 카펜터스. 목수. 우리가 주로 이 톱이나 망치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섬세하니 그래서 정형외과를 하려면은 엿장수 엿을 많이 쳐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엿장수 같이 엿을 많이 쳐서 잘 갈라야지 우리는 뼈를 자주 이렇게 자르고 따듬고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금속반 되면은 이 긴 장광골 뼈에다가 나사못을 뚫어서 넣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은 경험이 쌓이게 돼서 수술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누구한테 내놔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거고 과거에는 수술이 뭐 인공관절 수술이 2-3시간씩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끝날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고관절 분야를 비롯해서 좀 정형외과가 아까 설명 들었는데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원장님께서 이제 정형외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재밌는 질문인데요. 저희들이 제가 81년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는 산부인과나 이 내과 소아과가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다른 분야보다도 그런 쪽이 좋았는데 이제 81년도 졸업하고 우리 의과대학을 나오면은 2가지 방법으로 수련을 하게 됩니다. 막 수련을 하고 군대 가는 방법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수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2가지 장단점이 있거든요. 막 졸업하고 우리 남학생 같이 뭐 군대를 가게 되면은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가고 또 갔다 와서 하고 나면은 연속성이 있어서 잘하게 되고 또 먼저 수련을 하고 나서 군대를 가면은 군대를 갔다 온 3년간의 정형외과는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학문을 좀 발전이 많이 되거든요. 3년 사이에.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가서 보니까 1년차 때는 천안에 현역 군의관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대대에 있었는데 별로 환자가 없었는데 2년차 때 충북 정평이라는 데 가서 연대 중대장을 했는데 사고가 가끔 나는데 필요한 게 정형외과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배 아프면 내과가 필요하고 3년차 때 사단이 제일 크죠. 네. 뭐 우리 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대대 연대 사단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사단에 갔더니 내과, 비뇨기과, 마취과를 비롯한 일반 우리 의사들이 있고 치과가 있는데 내과나 정형외과나 필요하지 거의 군대에서 보니까 다른 과들은 그 젊은이들라서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가 그래도 좀 할만하고 좋은 과구나 해서 이제 그때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하면서 정형외과를 하게 됐죠. 예, 그런 뭐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후에 뭐 자부심이나 보람을 느꼈던 적이 언제예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제 이 초보 의사 때는 굉장히 가운 입은 게 자랑스럽고 또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의사들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존경받고 대접받는 세대였죠. 근데 이제 차츰차츰 올라오면서 병원도 많아지고 의사 수도 많아져서 요즘은 참 힘든데요. 제가 이 정형외과를 오고 고관절을 전공하면서 제일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것은 평생 뭐 고관절 유압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붙어 있어가지고 걷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수술해서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통증, 고통으로부터 해방도 되고 또 양반 자세를 할 수 있고 뭐 항시 그냥 뻗어있던 다리가 또 이렇게 책상이 아닌 탁자가 아닌 이런 방바닥에 앉을 수 있다고 고맙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거고 아주 기분 좋은 일이죠. 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들 고관절은 또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노인분들 90세 100세 분들이 많이 다쳐서 오거든요. 골절이. 그래서 그런 분들 수술하고 3개월 6개월 지난 뒤에 회복이 돼서 이제 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좋은 칭찬해 주면 정말 즐거운 일이죠. 요즘은 M4 세대니 헬조선이니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지역사회 리더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제가 저희들한테 익숙하지 않지만은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3포부터 시작해서 네. M4 세대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딸만 둘을 뒀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데요. 둘이 다 서울서 직장 생활하는데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대부분 직장을 못 들어가서도 힘들어 하지만 들어가서도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편한 세상을 살다가 직장 생활을 늦게까지 하고 또 여러 이 공공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익숙하지 못해서 힘드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우리가 3포 세대 뭐 세 가지를 포기한다.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것도 다 포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5포로 뭐 인간관계나 직업도 포기할 정도 됐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고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그럴수록 더 성실하니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히 해 나가서 그걸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요. 예, 좀 전에 원장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느꼈는데요. 혹시 요즘 젊은이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이런 점들을 조금 더 개선했으면 한다는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저희들하고 좀 틀린 것은 저희들은 뭐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면 좀 뭐 남자는 군대 이야기하면 재미없다는데 아까 현역 군의관을 갔다 했는데 이 군대가 얼마나 재밌는 곳이냐면은
엊그제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만 제일 추운 날 일주일 오고 제일 더운 날 일주일을 야외 훈련을 합니다. 대대장, 연대장 할 것 없이 군의관, 일반 사병까지 다 훈련하는데 그게 이제 극기 훈련이죠. 제일 추울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이런 모든 작전도 하고 제일 더울 때 행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체력도 키우고 끈기를 키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희 제자들이나 후배들을 군대 갔다 온 현역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 생활을 해 나가는데 집념과 끈기가 꼭 있어야 되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3푼이, 5푼이, 7푼이 이런 것 없이 포기라는 것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우리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다만 모든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실히 열심히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조선대 병원의 앞으로 발전 계기와 변화 같은 것도 기대해도 될까요? 이제 저희 병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5년이 됐는데요. 많은 대내적으로 발전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봉사, 우리 전라도는 섬도 많지 않습니까? 네. 광주 주위에. 그래서 이 국내에 대한 봉사도 많이 하고요. 또 다음 달에 캄보디아 우리 광주 진료소 뭐 거기에 가서 우리 봉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몽골하고 캄보디아에 지속적인 우리 봉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엊그제 몽골에서 그 외과를 비롯한 수련이 3명이 와서 교육을 3개월 받습니다. 저희들한테 병원에서 배우고 보고 또 러시아에서 지금 몇 선생님이 와서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병원으로서 환자 진료와 치료도 하지만은 우리 봉사도 하고 또 수련기관으로서 수련도 하고 이래서 이제 요즘은 자주 그 의료 관광인이 해외 환자에 대한 이런 관심도 이런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고 있고 또 세대가 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만 할 때는 평균 수명이 65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자가 80세고 여자가 85세입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평균 80세를 남자들이 산다면은 대부분 90세 이상을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젊어서 어려서 돌아가신 분 빼놓고 보면은. 그래서 고령 환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고령 환자에 대한 대비, 내과에서부터 정형과까지 치료, 또 장비, 기술 이런 것을 많이 같이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치매가 또 많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대한 예방 및 검사 이런 것도 철저히 준비하고 또 하고 있고, 내과적인 질환으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각기 병에 따른 특성화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 또 다학제로 같이 환자가 오면 이제 이렇게 여러 과 개념을 떠나서 치료하고 이제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발전이 된 거고요. 지금 저희 병원이 또 추진하고 있는 게 2007년도에 신관센터를 해가지고 특성화 센터를 지었습니다만 지금 올 8월 준공 예정으로 약 200억 이상을 들여서 지금 병원 앞쪽에 크게 지금 특성화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병상 수도 느리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권역별 응급센터를 또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일반 것도 틀리게 항시 전문의가 진료 및 수술을 하고 저녁에도 빠른 시간 내에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환자를 전부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음압
병실이라고 여러분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환자 병실에 들어가면은 그 공기가 밖으로 새 나오지 않게 그 방이 엄청 특수한 방이고 돈이 많이 들어간 방인데 그런 방도 다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8월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의 청춘들과 젊은이들에게 원장님이 이제 살아오신 삶을 바탕으로 이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내가 우리 두 학생들한테 와서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줄까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 고사성어가 있지만은 이 우공이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제가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다 좀 익숙한 고사성어지만은 옛날 중국 90세 먹은 노인이 자기가 사는데 양쪽에 높은 산이 있어서 살기가 불편하니까 그 산에 길을 내려고 90세 먹은 노인이 그 삽질을 해서 낮추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지 않습니까? 네. 그 연세도 많으신데 언제 그 길을 그러니까 내가 못 오면 내 자식이 오고 내 자식이 못 오면 손자가 온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그걸 하게 되니까 그 산을 지키는 산신 두 분이 예? 높은 분한테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산을 옮겨라. 예?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처음 시작은 어리석게 볼 줄 몰라도 끈기 있게 일을 해서 나가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지 말고 뭐 그러더라도 열심히 한 가지 길을 찾아서 꾸준히 하면은 뭐 앞으로 좋은 직업과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오늘 초대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